간이 크신 분 같아요. 방문해서 상담 받으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친구를 잘못 만나. 다른 상품으로 한번 가입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일단 의심하세요. 이게 20년, 30년 늘어나겠어요? 없어집니다. 이거 내년 되면 비과세 없어져요. 보세요. 벌써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변호사. 보험 설계사 및 자산 관리. 꼭 기억하세요. 보험 설계는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대국민 사기 방지 프로젝트 리얼 사기 스토리 속고 살지마. 오늘은 부자 언니 유수진 대표님과 함께 머니 속고 살지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얘기를 해볼 텐데 제보 전화로 시작해 볼게요. 보험이 하나가 2014년에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간두시고 난 다음에 다른 분이 이제 관리를 하시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씨라는 분이 자기는 고객관리 직원인데 전담 직원으로 배정을 받았다 하고 전화를 온 다음에, 그러고 또 몇 달 뒤에 전화 와서는 이래 자기가 살펴보다 보니 보험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보험을 가입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권유를 하셔가지고 가입을 하고 추가로 가입을 하셨군요. 네, 그죠? 두 추가로 개가 됐습니다. 그게 2017년인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2019년 1월에 다시 연락이 와서는 이 두 개의 보험의 약관을 자기가 보험증권이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를 관리하시기 힘드실 테니 보험을 하나로 합쳐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떻겠냐 해서 똑같이 합쳐지는 거면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끝냈는데, 알고 보니 그게 합쳐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한 거고. 그러니까 세 개가 된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 세 개가 된 거를 눈속임하기 위해서 두 개는 자동이체를 자기가 해지를 해놓고 제 자동이체를 하나에만 넣어놓고 다른 두 보험은 보험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소멸이 돼버리고요. 두 개 중에서 하나는 금액이 따라서 소멸이 됐고요. 하나는 적립되어 있던 금액이 많다 보니까 적립금에서 보험 대체를 계속 까먹으면서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4년에 이분이 이제 지인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편의상 A보험이라고 이렇게 A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2017년경에 다른 이제 고객관리팀 직원이라고 하면서 내가 관리를 맡게 됐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보험 하나를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B보험에 이제 추가 가입을 했고요. 1월에 또 다른 제안이 옵니다. 자기가 약관을 보니까 이 A보험과 B보험을 하나로 합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합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C보험이라는 걸 또 하나 생성을 시킨 거예요. 이제 A, B, C가 된 거죠. 그런데 이거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A, B보험에 대한 자동이체는 해지를 해놔요. 돈이 안 나가니까. 안 나가니까. 그래서 A보험에 같은 경우에 이제 돈이 안 나가니까 자동으로 소멸을 했고, B보험은 적립금이 좀 있으니까 그 적립금으로 계속 이제 보험료가 납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후에 다시 또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 B보험이 사실은 남아있는데 이율이 낮으니까 어떻게 또 뭐 복리 계좌를 만들어서 또 뭐 이렇게 한다. 저도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아무튼 그래서 또 다른 신규 보험 D에 가입을 합니다. 결국 이제 나중에 가서 이분이 정말 이상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본사에 연락을 하니까 당초 고객관리팀 직원이라는 이분은 그 회사의 자회사 직원, 또 다이렉트 직원이었고, 결국은 자기 영업을 위해서 이 신규 가입과 해약을 계속 유도하는 이런 방식을 쓴 거죠. 이게 결론은 어떻게 된 거냐면 보험 설계 이 관리해줬다는 그 사람은 새로운 보험을 들었으니까 자기는 수수료를 계속 얻는 거예요. 보험이라고 하는 게 보장 범위도 다르고 기간에 따라서 주어진 혜택도 다른데 그것들은 옛날 걸 다 포기를 해가면서 새로운 거 드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 반복을 했던 건데 되게 나쁜 사람이네요. 정말 나쁜 사람인데 유 대표님이 보험 설계사 일도 하셨었으니까 뭐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사실 이런 보험 설계사 분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경우는요 거의 사실 없어요. 정말 간이 크신 분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쵸. 아까 다이렉트라고 해서 예전에는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하고 약관 명시 설명서가 있어서 계약서를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짓 못 하는데 지금 뭐 업로드 할 수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바뀌다 보니까 따다 막 읽어주는 그 그거죠. 허점을 노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일단 보험 설계사분들하고 어떤 상담을 진행하실 때는요. 아까 그랬잖아. 이분이 본사 직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뭐 자회사 직원이다. 혹은 보험 대리점의 형태로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GA에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는 보험 관리자입니다 하고 접근을 하셨을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면 당신이 근무하시는 곳에 내가 가서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오히려 방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잘하고 계신 분인지 확실하게 신분이 이 회사에 지금 다니시는 분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히려 여러분께서
보험사에서 방문해서 상담 받으실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험사들은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적 게시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몇 개의 계약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 다 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거기 계약이 몇 건이 있는지도 보시는 거야.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험을 여러 개 들었어요. 잠깐 촬영 전에 들어봤는데 보험 왕이세요 거의 지금. 아, 네.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VIP 고객님이세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지금. 무슨 돈이 고객님?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친구를 잘못 만나. 아니 어떻게 내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다 보험 설계사가 됐어요. 3, 4년에 한 번씩 밥 먹자고 연락이 와요. 뭐 비싼 것도 안 사요. 보면 이제 짬뽕 먹고 야 근데 하면서 명함 보면 맨날 회사가 바뀌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들어줘요. 그러면 또 한참 연락이 끊겨요. 그럼 저는 뭐 돈이 없으니까 좀 하다가 해약을 하게 되죠. 근데 하다가 해약하면은 보험은 딱히 이렇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보장이 중단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해약을 하실 경우에는 항상 내가 넣은 돈보다 훨씬 더 적죠, 적은 맞죠. 돈을 받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보게 되시는 거죠. 저도 이제 보험 설계사 하는 친구들이 있죠. 또 가까운 친구들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처음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장을 좋게 해줬던 상품들이 있는데 너무 많이 몰리다 보면 손해가 난다는 그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상품은 없애고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는데 이렇게 좋은 상품을 이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해약하고 이 보장이 좀 줄어든 상품으로 가입하면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입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래된 보험일수록 네. 사실은 웬만하면 바꾸지 말라 그러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도요, 모 여성 보험이 있었어요. 그게 여성 관련 질환으로 이제 수술을 하신 경우에 500만 원 지급이 되는 그 특약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이 상품이 너무 손해를 끼치는 안 좋은 상품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지를 유도해라. 그래서 전화해서 아,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까 이걸 이제 갈아타시면 어떻겠냐 해서 굉장히 많이 갈아태웠어요. 보험사에서 먼저 전화 와서 요거 말고 다른 상품으로 한번 가입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일단 의심하셔야 됩니다. 내 보험이 너무 좋은가 이렇게 의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일단 보험 설계사 분들께서 정말 사명감 갖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점은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늘 그래요? 모든 맞아요. 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 이제 막 그 실적을 독촉을 한다던가 아니면 생계가 좀 힘들다던가 이래서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일부 설계사 분들이 계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보험 설계사는 피해라. 자, 첫 번째는요. 실력은 별로 없으면서 영업 실적만 챙기는 사람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보험 설계사의 실력이라는 게 뭘 말하시?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하면 같은 가격 대비 더 좋은 보장을 갖고 가실 수 있냐 아니면 같은 보장 대비 좀 저렴하게 갖고 가실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공부는 하시지 않고 내가 좋은 보험을 계속 들이미시는 거예요. 파는 입장에서 수수료 많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고객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를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이거 가장 사실은 흔하게 당하시는 건데 이거 이제 비과세가 없어진다고. 이게 지금 한국이 비과세가 3년, 5년, 7년, 10년 늘어났는데 그럼 이게 20년, 30년 늘어나겠어요? 없어집니다. 이거 내년 되면 비과세 없어져요. 보세요. 벌써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비과세 막차 타셔야 된다고. 들어본 것 같은데. 저도 몇 번 들어봤거든요. 들어본 것 같은데. 올해까지 뭐 들어본 것 같은데. 아니면 내년도 보험료 오른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 비과세는 매년 없어진다고 계속 이런 마케팅을 해요. 그러면서 아 이거 복리에 비과세가 된다고. 72 법칙 아시죠? 복리가 원금의 이자가 붙고 거기에 또 이자가 붙어서 이게 골프리가 호박이 되고 눈덩이가 되고 이게 복리의 마법이라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법적으로 사기당하는 그렇죠. 거네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것이 복리를 주는 장기 저축성 상품이 아니라 종신보험인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보험사의 상품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보장성 상품이 있고 저축성 상품이 있습니다. 보장성 상품은 내가 죽거나 다치거나 아프거나 할 때 보장을 받기 위한 상품들이고 저축성 상품들은 장기적으로 저축을 해서 돈을 모으거나 연금을 준비하시는 상품들이에요. 근데 보장성 상품들이 수수료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사 분들 입장에서는 보장성 상품을 판매하시는 것을 더 선호하시고 더군다나 종신보험이 가장 또 수수료가 높아요.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상품이거든요. 죽으면 큰 돈 나오는 게 종신보험입니다. 근데 그 종신보험 상품을 마치 장기 적금을 들듯이 저금한다 생각하시고 가입하신단 말이에요. 종신보험의 케이스는요.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험사가 수수료를 떼가겠죠. 근데 그 수수료가 30에서 40%가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10만 원을 납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 4만 원의 수수료를 빼고 6만 원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수수료가 이렇게 커요?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설계사부터 마이너스 40%로 시작합니다. 언제 원금 될까요? 20-30년 지나야 겨우 원금이 될까 말까 하죠. 저도 이 종신보험 하니까 또 추억이 앞으로 또 추억이 있어요. 다 있으세요. 저도 종신보험을 들었는데 그 친구 통해서 들었죠. 들었는데 친구분들이? 지금 한 10년째 붙고 있어요. 붙고 있는데 저 죽으면 나오는 보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거를 몰랐고 보니까 4개로 들어있어요. 4개로. 4개요? 축하합니다, 우수고객님. 실적 올리려고 그럼 쪼개놓은 거예요. 4개로. 그런 거구나. 친구 맞나요? 다행히 친구가 없어가지고 이런 피해가 없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는 기자님께서는 억울하시겠지만 사실은 잘못은 기자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 보험인데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이게 종신보험인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내가 현재 상황에 정말 종신보험이 그만큼 필요한지 꼼꼼하게 따지셔야 돼요. 아무리 친구라 하더라도 친구도 좋고 나도 좋은 상황이 될 때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님. 10년 지났잖아요. 지금 그 친구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또 연락이 없더라고요. 또 나타나겠지.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또 볼까요? 네, 그다음에 해약을 유도하는 설계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사마다 예전에 아주 좋았던 상품들 반대로 말하면 회사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해약을 설계사들을 통해서 유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방적으로 그냥 모르는 분이 연락이 와서 이 보험 말고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갈아타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케이스들은 무조건 의심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고객과 돈 거래하는 설계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최근에 아시아경제 기사가 하나 났거든요. 이게 보면 뭐 사기입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A손해보험사 보면 수석 설계사가 문서를 위조해서 고객의 이제 보험 3억 6천만 원 보험료와 환급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고요. 비생명의 경우에는 이제 뭐 계약자에게 펀드 투자해서 고금리 보장이 있다고 약속했다가 적발한 경우. 희생명 경우에는 아예 고객 신분증을 복사해서 보험 계약 대출을 받은 경우가 이게 지난 1월 7일째 얼마 안 됐잖아. 아니 보면 신분증하고 각종 서류들을 다루는 분들이 보험 설계사분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런 일들이 터질 수 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분이 어떤 분인지 아까 대표님 잘 설명해 맞아요. 주신 것처럼 그분에 대해서도 꼭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이거는 진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좋은 보험 설계사분들이 많고요. 다수고요. 그럼요. 일부 좀 나쁜 아니 마음을 먹는 일부니까 분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죠. 우리 상황과 사정에 맞는 보험에 잘 가입하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보험이. 그럼요. 공부하셔야 돼요. 보험에 대해서 특히 왜냐하면 장기 상품이고 중도에 해지하셨을 때 손해가 큰 상품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려워요. 다른 어떤 금융 상품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가입을 하셔야 되는 상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보험 설계는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보험 설계사가 내 보험을 설계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의 가족력을 어떻게 아실 것이며 내가 보험을 생각하는 어떤 철학 나 실비 필요 없어. 그러면 내가 한 달에 3만 원씩 내가지고 1년에 36만 원인데 나는 1년에 그만큼 병원비 쓰지 않아. 실비 필요 없고 나는 정말 큰 병 걸렸을 때 큰 돈 나오는 게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혹은 반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나는 우리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3억이나 있으니까 나는 적어도 3억은 필요할 것 같아. 사망보험금 필요해. 이런 식으로 개인마다 이거를 목록을 만들어서 짜보시는 거예요. 암, 우리 엄마, 아빠, 일가 친척 전부 다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다 암이야. 그러면 암에 대한 어떤 보장은 똘똘하게 해놓으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상황과 생각에 따라서 보장을 먼저 쭉 정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계사분을 만나셔서 저는 이만큼의 보장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계하면 한 달 보험료가 가장 이 보장 대비 저렴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의뢰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두세 군데 정도 하셔서 크로스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보장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그때 가입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공부는 하시고 그 이후에 본인이 설계하셔서 의뢰하는 형태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우리 윤 기자님은 친구가 전화 오면은 네. 공부 좀 하시는구나. 네. 유 대표님을 모시고 같이 만나는 걸로. 제가 요 그럼 부분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니까 또 이렇게 문득 궁금한 게 보험 가입할 때 저와 가깝고 잘 아는 사람한테 가입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저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정말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입하는 게 더 좋은지. 그래서 제가 두세 군데를 크로스 체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 기자가 꼭 들어야 될 얘기네요. 저희가 이렇게 막 되게 얘기하고 있지만 좋은 설계사분들이 많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많죠. 네, 그럼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살면서 옆에 꼭 두면 좋겠다라는 전문가가 3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의사, 두 번째 변호사,
세 번째 보험 설계사. 보험 설계사 및 자산 관리사. 기자는 필요 없나요? 기자 필요 없어요. 아나운서 어때요? 아나운서? 아나운서 필요 없어. 네, 요렇게 세 명의 전문가는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자기를 철학을 갖고 일하시는 전문가들 곁에 두시면 사시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도 속고 살지만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어우 예. 갑자기. 갑자기 기자님. 의지를 보태고 예. 참 기자. 그러면 저는 제 본의 업인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할 일이니까요, 그게. KBS 제보창에 사기 피해가 올라오지 않는 그날까지 오늘은 머니 속고 살지. 와!